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한파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날씨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난방비 아끼는 방법. 인터넷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 정보들마다 내용이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 아끼면서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꿀팁들 준비했습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가스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습니다. 가스비가 올랐으니 예전과 비슷하게 난방을 해도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생활 속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역시 난방비를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출할 때 보일러의 외출 버튼, 이걸 눌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정말 논란이 많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퇴근하는 정도의 외출은 외출 버튼을 안 누르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외출 모드는 보일러가 동파되는 걸 막기 위해 실내 온도가 8도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우리가 외출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출 모드를 우리가 켜게 되면 오히려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보일러를 틀 때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1도를 올리는데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외출 모드를 켰다가 보일러를 틀게 되면 열을 그만큼 끌어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돼서 오히려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보일러를 많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 정도의 일상적인 외출이라고 하면 외출할 때 보일러 온도를 평소 사용하는 온도보다 2도 정도만 낮게 틀어놓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외출했다 돌아와서 보일러를 틀 때 설정 온도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모드보다 난방비를 아끼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이나 여행으로 인해 2박 3일 이 정도 집을 비우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도 난방 온도를 평소 사용하는 온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게 설정해 놓고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며칠 다녀오고 나서 난방을 가동할 때 재가동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난방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원인에는 사실 온수가 큰 몫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야 간단합니다. 보일러를 틀어서 방바닥을 난방을 할 때 사실 방바닥에 들어온 뜨끈한 물은 한번 들어오면 그 물로 순환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온수는 어떤가요? 따뜻한 물 한번 써버리면 끝입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방바닥을 뜨끈하게 할 때보다 온수를 사용할 때 가스가 더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수를 최고 온도로 설정해 놓고 물을 세게 틀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같은 물을 사용하더라도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보일러가 빨리 지나가는 물을 가열해서 설정한 온도의 온수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스를 많이 소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빨리 지나가는 물을 빨리 데워야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수를 사용할 때에는 보일러의 온수 설정 온도를 적정한 온도로 조절을 해놓고 물을 틀 때에도 수압을 약간 낮춰서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수 설정 온도는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40에서 45도 정도로 세팅해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너무 세게 틀지 말고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틀어주면 물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보일러를 지나가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세게 틀 때보다 가스비를 더 아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온수를 쓰고 나서 수도꼭지를 잠글 때 찬물 쪽으로 돌려놓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찬물 쪽으로 돌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데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해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도꼭지는 없다고 하니 수도꼭지 위치 상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끄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온수 쪽으로 돌려놓고 마음 편히 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일러 설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난방 효율을 높이는 건데요. 보일러만 계속 주물러봤자 난방비를 아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진짜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습도를 40에서 60% 정도 유지한 채 보일러를 가동해야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실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또한 수분이 열을 오랫동안 머금어서 난방 효율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일러만 만지고 있어봤자 습도를 높이지 않으면 난방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겨울철 필수품인 가습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가습기는 세균 번식 때문에 사용하기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세척해줘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 가습기나 사용해선 안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초음파 가습기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균 번식 걱정 없는 가습기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습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제가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 그 영상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가습기 선택하시고 난방비 효율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단열도 중요한데요. 단열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템이 바로 뽁뽁이, 즉 에어캡입니다. 이 에어캡을 창문에 붙여두면 최대 5도까지도 실내 온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단열 아이템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해가 잘 드는 창은 오히려 에어캡이 태양의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남향 쪽으로 난 창에는 에어캡을 붙이는 것보다 붙이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따뜻한 햇살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일러실 단열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일러실에 있는 불필요한 구멍들을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보일러실에 환기구가 2개 있다면 하단부에 있는 하나 정도는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통 마감 부위를 보면 가끔 제대로 마감이 안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이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실리콘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마감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잘 막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난방비 아끼는 꿀팁들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